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1.7%밖에 안 빠졌습니다. 시장은 2.3% 정도 빠졌어요. 코스피 2.28, 코스닥은 2.3% 빠졌는데 알테오젠은 1.75%밖에 빠지지 않았다. 자, 제가 알테오젠을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HLB입니다. HLB도 오늘 3%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다. 시장보다는 조금 더 빠졌는데 시장 평균이 2.3% 빠졌으면 이렇게 변동성이 큰 바이오 종목군들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자, 근데 두 개가 다 동일한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즉 주식은 뭉쳐 다닌다. 그렇죠? 그럼 뭉쳤을 때 뭐가 나와요? 그렇죠? 큰 시세가 나와요. 왜? 앞으로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하니까. 근데 그게 섹터별로 온다는 거예요. 그 섹터별로 온다는 건 금리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고,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불안 요인들 있잖아요. 이란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 중동 불안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시장을 급락시킨 건데, 연결되면서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알테오젠 그리고 HLB를 포함해서 이 바이오 종목군들은 올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좋은 종목이 있고 안 좋은 종목이 있죠. 근데 정말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HLB하고 알테오젠이 올해 바이오의 대장이 될 거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런지 일단 시장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율이 1,400원입니다. 이게 위험할까? 아니요. 일단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일단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나쁜 쪽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회수하면서, 그쵸, 연준에서 달러를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회수하면서 달러 부족 사태가 생길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알고 계셨을 겁니다. 외화 자산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외화 유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실 텐데, 그럼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이거예요. 달러가 유출되면 불시에 나오는 위험 요소를 막을 수 없다. 부도. 그렇죠. 근데 지금 달러를 흡수하는 쪽은 어디예요? 당연히 미국이죠. 연준이에요. 왜? 물가 잡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중동 쪽의 불안 요인이 딱 생겼을 때 이거 금리를 금리를 못 낮추겠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장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과열을 시키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나쁜 쪽으로 봤을 때의 문제고요. 이걸 좋은 쪽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수출 기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거의 100%죠. 그렇죠? 거의 100% 포진되어 있는 한국 시장의 특성을 봤을 때 환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알테오젠, 해외에서 돈 받아오죠. 달러로 받아오죠. 그리고 HLB, FDA 통과되면 뭐 돼요? 미국에서 팔죠. 그럼 달러로 받아오죠. 그럼 이런 부분은 당연히 원화 표시된 실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온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실적이 어때요? 적자예요. 근데 왜 올라가요?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환율을 봐야 돼요? 아니요. 실적을 봐야 돼요? 아니요. 실적은 조금 봐야 돼요.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특이점을 보면 원래 한국 시장의 바이오는 10조를 못 넘었습니다. 실제 실적을 내는, 이 정도의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있어요.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쪽 말고는 10조를 못 넘었었습니다. 근데 알테오젠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10조를 넘어섰죠. 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을 갖췄으니까. 알테오젠 뭐예요? 독점 계약, 머크하고. HLB 뭐예요? FDA 승인. 그렇죠.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별로 나쁜 건 아니다. 연준에서 만약에 억지로 죽이려고 그래야 내가 살아, 이런 상황이면 지금 제가 하는 말 다 틀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예전처럼 돼야 되는데 지금은 다 묶여있죠. 그렇죠? 미국에서 중국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데 나도 죽으니까 천천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의존도를 조금씩 낮춰가면서. 그렇죠? 야, 니네 크는 건 알겠는데 조금 천천히 커. 그렇죠? 근데 너무 확 죽이려면 죽이겠지만 이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은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물론 경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을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이거 제가 써가면서 말씀드릴게요. 환율은 언론에서 위험하다고 문제를 삼겠지만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은 내리고, 시장이 내리면서 버티는 종목들이
시장이 다 내린 이후에 주도주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알테오젠 어떻게 됐어요? 1.75%. 그쵸? 하락한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 왜? 먼저 내렸으니까. 근데 지금 저가를 찍고 확인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2월 달에 반등한 가격보다 월등히 높죠. 그러면 이때보다 이때의 기대치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이거를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자, 간단하게 제가 이런 내용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월 1일, 4월 16일, 3달 반, 53% 계좌 수익. 그렇죠? 자, 종목군의 공략 지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HLB 제약 어때요? 돌파하는 구간 매수 쭉 올라가죠? 수익 이런 식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HLB 그쵸? 이런 내용들 올라갈 때 매수 계속해서 어디? 제가 이게 보세요. 5만 원에 근접했을 때부터 매수를 했고 지금 9만 5천 원.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한 100% 정도 수익이겠지만 이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13, 18 쭉 내려가면 31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합니다. 최근에 보세요. 이란에 대한 문제, 뭐 그런 문제 생기죠.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렇게 생깁니다. 어때요? 시장감에서 8시 50분, 8시 50분 이렇게 됩니다. 장시작 전에 왜? 다 돌파 구간에 공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못 잡겠다. 그리고 알테오젠에 대한 실시간 타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2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아니면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한 중간 결과는 여기 53% 그쵸? 53% 내 계좌 수익으로 인증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 여기는 제가 매매하는 걸 다 같이 올려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그쵸? 제가 어느 정도 수익 내고 있고 어떤 타점을 잡고 있는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종목군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알테오젠 왜 올라가요? 앞으로 좋아지니까. 그러면 올라가서 악재 많이 올라간 것 말고 무슨 악재? 환율 문제가 돼요? 아니요. 달러 받으니까 상관없다. 그렇죠? 그러면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 시장이 빠지면 시장이 밀어올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뭘 잡아야 돼요? 가격 잡아야 돼요. 가격. 그래야 내가 돈을 벌죠. 진짜 우리 돈 버는 것만 생각합시다. 막 좋은 내용 뭐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알테오젠이 지금 좋은 이유는 머크와의 계약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테르가제까지 포함한 이런 내용 ALT B4 그렇죠?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 보유 전략 그렇죠. 보유 전략을 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2주 안쪽으로 다 끊어야 돼요. 수익 전환 시키는 건.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알테오젠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환율 문제없다. 왜? 연준이 만들었으니까. 연준 왜 금리를 아직까지 유지할까요? 버틸만 하니까. 중동 불안에 대한 문제 인플레이션 띄워 금리 늦게 낮춰요. 이러므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와요. 그럼 뭐예요? 금리 가파르게 낮춥니다. 그쵸? 그럼 그 전까지 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금리 낮추면 폭락 나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내려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매수 기회 잡으면 된다. 언제? 단기 보유 전략. 끝. 그쵸? 이런 부분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이 상황을 활용해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어떻게 이어갈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올라가고 시장 빠지는 거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알테오젠 준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